그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거에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 여기서 10원, 5원 깎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건가? 정말 5원, 10원 깎는 게 구매를 잘하는 걸까?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 가장 낮은 가격은 반드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서플라이 체인에 연결된 모든 기업, 이 한 팀이 결국에 고객사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플레이, 경쟁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라이트 프라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격을 깎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깎으면 어딘가 품질 저하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실제로 생산하는 사람보다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이 그 생산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걸까 쉽지 않겠죠. 통제를 벗어난 곳에서 품질 저하가 일어났을 때 내가 받는 피해가, 또는 우리의 고객이 받는 피해가 엄청나게 된다는 거 생각하셔서 가격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그 입찰 비딩 같은 걸 할 때 블라인드로 비딩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물건을 100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50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10원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3명이 있다고 치면 보통 그 기관들은 최종 그 선정을 할 때 100원짜리 선정하지 않아요. 그럼 10원짜리 선정하냐? 10원짜리 선정하지 않아요. 약간 차상이 그 제일 밑에서 위에 있는 50원짜리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가격에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고서 비딩을 최종 선정할 때 그런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빨리 오면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너무 빨리 오면 나는 그걸 보관해야 되잖아요. 보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보관할 공간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구입하는 물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보관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으면 일단 내 문제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 검사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보는 이유가, 내가 검사하는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이건 내 문제로 의심받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그 시간에 오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게 특히나 중요한 데가 건설이나 플랜트 같은 거예요. 내가 댐을 짓고 있는데 어떤 A, B, C 단계에 발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B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게 큰 것들이 발전기 지금 댐 공사하고 있는데 어디 놔둘 데도 없고, 그러면 진짜 딱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그런 구매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한 수량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그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이케아라는 곳에서 물건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케아 물건을 한번 사보면, 저희 집에 이케아 물건이 되게 많은데 이게 약간 좀 싸고 경제적이고 가성비 높거든요. 품질도 나쁘지 않고요. 그 이케아 물건을 사보면 이케아는 이렇게 그 상자가 오면 조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 조립할 때 보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일단 쉽게 조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나사 하나 딱 맞게만 줘요. 그러니까 그 이케아라는 공급사는 그렇게 정말 딱 맞게 뭔가를 줘서 조립할 수 있게 주는 거예요. 뭐 생산을 뭐 포장하는 단계에서 하나라도 더 들어가고 하나라도 빠지는 거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사는 물건들 중에 이렇게 딱 맞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생산하면 그건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도 낭비고요. 파는 사람도 낭비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거래는 일정 규모의 그 거래에 필요한 수량이라는 게 있기도 하죠. 그걸 우리 MOQ라고 부르잖아요. 뭐 미니멈 오더 퀀티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품질 좋은 게 좋죠. 근데 똑같이 생각을 바꿔보면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품질이 좋으면 그만큼 그 안에 어떤 노력이든 비용이든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게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 연결된 우리 한 팀한테 다 좋은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사가 있고 구매자가 있으면 품질이 되게 좋은 거를 납품한다고 치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구매자가 감당해야 될 비용을 공급사한테 전가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우리가 쓰는 최종 완제품이 있을 거고 그걸 쓰는 고객이 있을 겁니다. 이 고객이 원하는 수준이 여기라면 그 수준을 맞추는 데 필요한 품질 요 정도가 그리고 그 품질에서 약간의 톨러런스라고 부르는 정도의 일관된 품질 이런 것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질이라는 게 또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100개 만들었는데 100개 다 양품이에요. 근데 내일은 어제는 100개 만드는데 50개 정도가 양품인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품질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품질적인 요소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공정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공정 능력은 구매를 하는 회사가 공급하는 회사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건 조금 좀 크게 보셔야 돼요. 가깝게는 뭐 가까운 공급사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올바른 구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막 그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나라에 그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걸로 인해서 스타벅스가 이익을 본다면 그 올바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글로벌하게. 그래서 스타벅스는 그 착한 구매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올바른 구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올바른 구매를 통해서 커피 원두를 사고 있어요. 그 농장들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경작을 하는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가격을 책정할 때 너무 싼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올바른 가격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국가 간 거래에서 사실 국가 간 거래는 국내법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한 번 거래하고 말 때 굉장히 싸게 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그 글로벌하게 좀 올바르게 구매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뭐 여기에다가 뭐 하나 더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뭐 6R이니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긴 합니다. 근데 그 시작에서 올바른 구매라는 걸 표현할 때 대체로 표준이라고 하는 게 5R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라이트 서플라이어 중에는 뭐 내가 이걸 삼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는 국가를 돕거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게 됩니다. 할 얘기가 많네요. 애드립임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자, 서플라이 체인은 이런 겁니다. 자, 기업 안에서 모든 걸 생산한다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개념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업이 처한 환경이 또는 기업이 경쟁해야 되는 시장 환경이 너무 경쟁이 심한 거예요. 내가 잘하지도 못하면 1부터 100까지 다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는 내가 하고 나머지는 더 잘하는 외주에서 공급사에서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공급의 체인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건 내가 하고 나머지는 서플라이어로 통해서 받는다면 그 서플라이어도 똑같이 그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그 전 서플라이어한테 받는다고 치면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게 되겠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는 네트워킹 형태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물이 흐른다라는 관점으로 또 상품이 흐른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서플라이 체인을 디파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우리 기업이라면 노란색에서 왼쪽으로 원소재류를 공급하는 쪽을 업스트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납품을 하고 내 거를 써주는 오른쪽의 체인을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로 하면 상류, 하류잖아요. 그거는 물이 흐른다 또는 물건이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본 서플라이 체인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세 가지가 흐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 중에 그 세 가지를 3B라고 불러요.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건이 흐르잖아요. 원자재가 되고 상품이 되고 제공이 되고 제품이 돼서 고객이 쓰는 겁니다. 이걸 박스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고요. 그러면 이게 공짜로 흐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받으면 또는 원자재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박스라고 하는 거에 역으로 흐르겠죠. 네. 그걸 왜 이건 3B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쓴 거예요. 저 단어가 어떤 때 쓰였냐 하면 미국에서 아주 옛날에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거래를 할 때 사슴 가죽 같은 거를 거래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사슴 가죽을 저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사슴 가죽을 거래 대가로 이제 쓰는 과정에서 저 용어가 돈과 비슷한 대가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물건과 돈의 흐름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글로벌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모든 곳곳에 정보들이 흐르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물건 이런 거 줘라고 하는 오더를 내게 되고 그 오더에 컨펌 메일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의 흐름이 되겠죠. 네. 요 세 가지 흐름이 있다라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물건의 흐름은 물류라는 거의 발전으로 어, 제일 초기에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발전,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비트라고 하는 이 정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MRP라든지 MRP2, 뭐 ERP, 뭐 SCM 이런 시스템이 발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은 최근에 발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가장 발전한 형태로 자리 잡은 서플라이 체인에서 돈의 흐름이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라고 하는 형태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도 이제